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의 미래를 이건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힘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그냥 컴퓨터 부품 이런 게 아니에요. 2026년이 되면 이건 그냥 전략 자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 전 세계가 이제 AI 실행의 시대로 들어섰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갖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장밋빛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퍼펙트 스톰이 지금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 요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메모리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시장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왜냐?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때문이죠. AI 돌리려면 이게 필수인데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수요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게 공정 고도화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더 복잡하고 비싼 HBM을 만들려고 생산 라인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기존에 만들던 비교적 단순한 범용 D램 생산량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제품에 집중할수록 기본 제품이 부족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HBM하고 일반 D램은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달라요. HBM은 AI용으로 하나하나 공들여 만드는 맞춤 정장 같은 거고요. 일반 D램은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성복 같은 거죠.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공장이 같다는 겁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형국인 거죠. 자, 그래서 202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숫자 4.9%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D램 공급 부족률 전망치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지난 1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역대급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 이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국이죠. 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생산 능력, 즉 캐파입니다. 이걸 보세요. 삼성이 연간 817만 장을 만들 수 있는데 경쟁사들이랑 격차가 엄청나죠. 물건이 귀할 때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이게 바로 삼성한테 어마어마한 가격 결정력을 쥐어주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싼 HBM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해요. 2026년은 그냥 범용 D램의 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일반 서버에도 들어가면서 그냥 모든 D램이 다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그냥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삼성은 그냥 이 좋은 시장 상황에 올라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이 판을 주도하기 위해서 정말 과감한 기술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승부수가 바로 HBM4입니다. 보통은 1A, 1B, 1C 이렇게 차근차근 공정을 개발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중간 단계인 1B를 건너뛰고 바로 더 어려운 1C 공정으로 직행하는 도박을 겁니다. 왜? 이걸 성공시키면 2026년 2월에 세계 최초로 HBM4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뭐 아니면 도식의 배팅이죠. 만약 이 도박이 성공한다면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노무라증권 분석을 보면 삼성 HBM4는 다른 제품보다 무려 30에서 40%나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기술력. 그게 바로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바로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 좀 고생했잖아요. 계속 적자나고 그랬는데 2026년은 드디어 이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는 아주 역사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턴어라운드의 핵심 무기가 바로 2나노 공정입니다. 로드맵을 보시면 2026년에 고성능 컴퓨팅 칩을 양산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이 포함됩니다. 이 계약 규모가 무려 23조 원이에요. 이게 바로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얘기, 시장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대체 얼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들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준입니다. 한번 보시죠. 520조 6천억 원. 이게 2026년 삼성전자의 예상 매출입니다. 와, 56% 성장. 이건 그냥 사상 최대 실적, 역대급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진짜는 영업이익입니다. 170조 원.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야, 300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익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표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죠. 거의 90%가 반도체, DS 부문에서 나옵니다. 그냥 삼성이 아니라 반도체 회사 삼성이 이 모든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쓸어 담으면 회사에 현금이 쌓이겠죠? 보세요. 2026년이면 현금 보유액이 21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막대한 현금 탱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큰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당연히 주주들한테도 더 많이 돌려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건데 30만 전자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가라는 게 사실 간단한 공식이거든요. 회사가 번 돈, 즉 주당 순이익 EPS에다가 시장의 기대치 PER을 곱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은 돈을 엄청나게 벌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럼 남은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이 성장세를 얼마나 높게 쳐줄 것이냐, 바로 이 기대치의 문제인 거죠. 이 기대치를 확 끌어올릴 만한 방화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 영업이익이 40조를 딱 넘는 순간이라든지, HBM4 시장에서 1위를 탈환했다는 뉴스가 뜰 때,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파운드리 고객사를 발표할 때, 이런 이벤트들이 터져주면 주가는 정말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죠.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심해진다거나, 야심차게 준비한 1C나 2나노 공정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글로벌 경계가 확 꺾여버리는 이런 변수들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PER이 얼마냐, PBR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왜? 이익이 늘어나는 기세, 즉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 강력해서 웬만한 밸류에이션 논란은 그냥 다 덮어버릴 거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술의 혁신, 폭발적인 수요,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 이 세 가지가 2026년 삼성전자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은 과연 이 폭풍을 타고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가 더 클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